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동서는 가족관계로 엮이기 전 먼저 알던 사이였어요. 동서와 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동서는 제 후임으로 들어왔고 절 너무 잘 따라줘서 제가 많이 예뻐하고 아끼는 후배였어요. 저흰 작은 제약회사에서 일했는데 이 업계 자체도 남성 비율이 많은 편이지만 특히나 또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 여자 직원이 적은 편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도 여자 후배가 들어온 게 반갑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더라고요. 선배님, 저 선배님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이 업계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 게 쉽지 않다고들 하던데 저도 선배님처럼 꼭 열심히 해서 유능한 인재가 되고 싶어요. 에이, 자기가 나보다 훨씬 잘 될 수 있어. 자긴 학벌도 더 좋고 아직 어리고 결혼도 안 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물어봐. 내가 항상 도와줄 테니까. 너무 감사해요, 선배님. 동서 역시 선배님 하며 절 잘 따랐고 그렇게 저희는 사적으로도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그러다 마침 시동생이 나더러 형수님 주변에 괜찮은 분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조르던 때에 마침 동서 얼굴이 딱 떠올랐던 거예요. 사실 회사 사람하고 친해지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소개하는 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 동서랑 저랑은 잘 맞기도 하고 또 워낙 제가 동서를 좋게 봤어서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형수님,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형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와, 너무 잘됐다. 축하드려요, 서방님. 축하해, 미연 씨. 아니, 이제 동서라고 해야 하려나? 잘 부탁드려요, 형님. 그렇게 제 소개로 만난 동서와 시동생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이 됐고 둘은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렇게 저흰 가족이 됐고요. 그런데 사람이 그저 가까운 지인일 때와 가족일 때는 또 다른 문제인가 봐요. 동서지간이 되고 나서부터는 동서에게선 제가 전혀 몰랐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절 잘 따르는 예쁜 후배로만 보였고 나이도 저보다 몇 살 어리고 하니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아꼈는데 집에서는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신경을 긁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여행 한번 가면 어떨까 해서요. 패키지가 너무 좋은 게 나와서요. 형수님은 어떠세요? 에이, 여보. 형님네 집안 별로 안 좋잖아. 왜 이렇게 눈치 없이 굴어?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 가는 거지. 아, 형님, 죄송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형님네 친정사정 어려워서 노후 걱정으로 골머리 앓는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이러네요. 저희 친정과 동선의 친정이 집안 형편 차이가 있는 편인데 그걸로 절 무시하는 발언을 툭툭 하는가 하면 연차로는 제가 훨씬 선배지만 학벌은 동서가 더 좋거든요. 그걸 갖고 언급하기도 하고 자꾸 은근슬쩍 사람 신경을 긁어대더라고요. 그 때문에 점차 신경전을 벌이게 됐죠. 사실 동서지간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순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이게 집안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 관계가 회사에서까지 이어지게 된단 말이죠. 직급상으로 분명히 저보다 아랫사람인데 집안에서 있던 감정을 회사에까지 끌고 오게 되는 거예요. 가령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시부모 결혼기념일 선물 얘기로 좀 기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동서는 자기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부모 결혼기념일이니 돈을 모아서 좋은데 여행을 보내주자는 입장이었고 저는 40주년이나 50주년 같은 중요한 때에도 아니니 그렇게까지 무리할 게 뭐가 있냐는 입장이었죠. 게다가 저희는 동서 결혼 전에 40주년 결혼기념일 때 좀 무리해서 선물도 했었는데 또 한 번 무리한 선물을 하기엔 너무 부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좀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 문제로 꽁에서는 회사에 와서까지 제 신경을 긁어대는 거예요.
회의 중에 일부러 저 들으라고 비아냥대는 말까지 하는 거 있죠? 이 사안은 일단 예산 문제가 좀 걸리니까 두고 볼까요? 저희가 지금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일단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천천히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하긴 과장님은 돈 무리해서 쓰는 거 싫어하시죠? 매사에 돈 쓰는 거에 되게 보수적이시니까 본인 돈만 아끼시는 게 아니라 부서 예산도 아끼시는구나? 사람 속을 긁어대는데 그걸 가만두고 볼 수가 있나요? 저도 못 참고 한마디 했죠. 돈을 쓸만한데 적절하게 쓰는 게 팀을 맡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니까. 돈 무리해서 쓰기 싫어하는 건 오히려 미연 씨 아니야? 팀원들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커피 한 잔 안 산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쓸 일이 있으면 돈도 좀 쓰고 그래. 본인 명품 사는 데만 그렇게 치장하지 말고. 그 머리핀도 못 보던 거네? 제 말에 회의실 사람들의 이목은 모두 동서에게 집중됐고 동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죠. 그런 얘기가 왜 갑자기 회의 중에 나와요? 뭘 그렇게 또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내. 미연 씨가 회의랑 상관없는 사적인 얘기 끌어와서 하고 싶은 것 같길래 내가 보조 좀 맞춰준 것뿐인데. 형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더 형편 좋다고 배알 꼬여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질투가 나면 질투가 난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사사건건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대세요? 지금 여기 회사고 회의 중이야. 호칭 똑바로 해요. 결국 팀원들의 중재로 그날 일은 그렇게 정리가 됐지만 그 뒤로 회사에는 저희 둘이 앙숙이란 소문이 쫙 퍼지고 말았죠.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집안일을 회사로 끌고 오는 게 프로페셔널로서 할 일이 아닌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집안 갈등이 회사에서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제가 이 문제로 꽤나 골머리 앓는 걸 눈치채고는 회사에서 저를 오래 지켜봐 오셨던 여자 차장님이 절 불러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많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신 분이거든요. 윤희 씨, 그러게 내가 그 친구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무 정 많이 주고 견내주고 그런다 싶더라. 그러게요. 그때 차장님 조언 새겨들었어야 하는 건데. 그 친구 처음 볼 때부터 눈치가 빠릿빠릿한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어느 라인을 타야 하는지 여우같이 살피고 자기 득되는 쪽으로만 싸라락 움직이는 그런 타입이라고. 자기는 다 좋은데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게 문제야. 자기가 순하고 둔하고 그러니까 남들도 그럴 줄 알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같지가 않아요. 일이 이미 이렇게 돼버렸으니 너무 깊이 엮인 건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라도 조심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기네 동서 보통 사람 아니야. 주의해. 네, 조언 감사합니다. 사실 예전에 차장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을 때는 동서를 오해하고 지레 염려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을 진짜 잘 보신 거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말을 좀 주의 깊게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늦은 후회도 됐죠. 아무튼 그 이후로도 동서는 시모랑 짝짝꿍이 맞아 잘 지내면서 자꾸 제 신경을 긁어댔고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퇴사를 하게 되는 일마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참 순탄치가 않았죠. 갑자기 저더러 울산으로 가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제가 미혼이라고 해도 당장 회사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저는 더구나 아이까지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당장 지방으로 가요? 그게 말이나 돼요? 갑자기 지방통보 발령이라니 이거 그냥 나가라는 거잖아요. 저번엔 출근 시간을 7시 반까지로 당겨서 사람 못 견디게 만들더니 그걸로 안 되니까 이런 꼼수로 그냥 아주 내쫓겠다는 거네요? 윤희 씨가 좀 이해해. 위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는데 사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엉망이라는데 업계 자체도 불황이지.
특히 우리 회사가 매출 떨어지면서 작년에 많이 휘청인 거 윤희 씨도 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제 아닌 강제 퇴사 당하게 생긴 인원이 많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 좀 해줘, 응? 나라고 뭐 이런 말 하고 싶겠어. 차라리 희망퇴직이라도 받으면 실업급여라도 신청할 수라도 있지. 이건 뭐 그냥 대놓고 10년 몸바친 회사에서 맨몸으로 내쫓겠다 이거네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퇴사를 한 후 재취업하기도 쉽지는 않았어요. 동종업계는 불황이라 연차가 제법 되는 사람들은 잘 뽑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특히나 저는 아이가 있는 엄마잖아요. 상대적으로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었죠. 게다가 10년 넘게 몸담아온 업계를 떠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여보,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 당장 뭐 당신이 좀 안 번다고 우리가 굶어 죽어? 나도 벌고 있고 우리 생활할 만큼은 돼. 당신 지금까지 취업한 후에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잖아. 게다가 회사에서 민폐란 소리 들을까봐 여자라 안 된다 이런 소리 나올까봐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써보고 애 낳고 3달 만에 복직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좀 휴식하면서 에너지 충전한다고 생각해. 응?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더 열심히 일해볼게. 남편이 절 배려해준 덕에 전 몇 달 휴식기를 가지면서 다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 스트레스 지수를 폭발시킨 건 또 한 번 동서와 시모였죠. 동서가 시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건지 시모가 저더러 대놓고 핀잔을 하면서 비교질을 해대고 트집을 잡아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친정아버지 퇴직한 걸로 이번에 뭐 큰 선물했다며? 나 참, 너 작은 애 얘기 들어보니까 내 생일 때랑 우리 결혼기념일 때는 그렇게 돈이 아깝다면서 사사건건 반대했다며. 여행 보내주는 것도 싫다, 뭐 사주는 것도 싫다. 그래놓고 너희 친정에는 그러고 선물을 하니? 그렇게 시댁에 돈 쓰는 건 아까워서 1,000원 한 장을 아끼면서 시댁에는 그런 걸 다 해다 바치니? 어? 아휴,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너 바쁘니 어쩌니 하던 것도 순 핑계다 싶다. 그때는 뭐 일이 바빠 못 온다고 뻑하면 시댁 일에 빠진다고 할 때 회사 일은 네가 혼자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봐라. 정작 너는 쫓겨나고 작은 애가 거기 남아있는 것 좀 봐. 얼마나 희한한 일이니? 안 그래? 어머니, 제가 듣다 정말. 아니 지금 대체 무슨 저희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저희라니 지시애미한테 도끼눈을 뜨고 말이야. 난 들은 대로 얘기했을 뿐이다. 들은 대로 얘기했다기에 전 동서한테 물었죠. 동서, 대체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어? 무슨 말을 했길래 저러시는 거냐고. 왜요? 제가 어디 틀린 말 한 거 있어요? 형님이 시댁에 쓰는 돈 아끼고 친정에만 선물한 거 사실이잖아요. 내가 시댁 일에 돈 아낀다고? 그럼 지금 우리 형편에 유럽 여행 한 달 보내드리자고 2천만 원을 내놓으라는데 그걸 나더러 하라는 거야? 그거 안 했다고 내가 돈 아낀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시부모님 40주년 결혼 때 이미 여행 한번 큰맘 먹고 보내드렸어. 근데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해? 어차피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사람 망신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좋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사람을 어디까지 우습게 보는 거야 대체? 그리고 회사 일도 그래. 회사에서 내가 부당하게 나온 거 동서도 누구보다 잘 알면서 뭐라고 말을 했으면 어머님이 내가 무능해서 잘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아니, 그게 뭐 틀린 말이에요? 솔직히 회사 일도 그래요. 제대로 영리하게 처리를 했어봐요. 그렇게 쫓겨났겠는지. 본인이 회사 돌아가는 일도 모르고 정치도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멍청하게 사니까 쫓겨난 거지. 그래놓고 누구 탓을 해? 그 말이 도화선이 돼 전 결국 그동안 쌓아온 모든 분노가 다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멍청?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야가 빠지게 사는 게 자랑스럽니?
회사에서 일이나 잘할 것이지. 매번 사내 정치에 기웃거리고 어떻게든 꽁무니 잘 쫓아서 승진하려고 하고. 그게 뭐 안 보여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뒤에서 다들 수군거려. 쟤는 일 처리도 잘 못하는 게 어디든 껴서 예쁨 받으려고 딸랑거린다고.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비굴하게 그렇게 사는 게 좋나 보지? 그렇게 어떻게든 악착같이 그 회사에 붙어있는 게 자랑이라면 나도 할 말은 없네. 난 차라리 그딴 짓 안 하고 나온 게 자랑스러우니까. 뭐예요? 진짜 누가 열등감에 찌든 열폭류 아니랄까봐 웃기고 있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잖아요. 여우짓은 뭐 아무나 하나? 둔녀 곰녀라고 그쪽이야말로 회사에서 욕먹고 있는 건 모르죠? 내가 잘 나가니까 뒤에서 질투나고 있으면서 웃기고 있어 진짜. 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너 처음 들어왔을 때 일도 하나 똑바로 못하는 게 들어왔다고 야가 빠져서 여우짓할 인간이라고 조심하란 말 하는 충고를 들었어야 하는 건데. 나는 누가 형님이 좋아서 선배님 한 줄 알아요? 그냥 대충 좀 맞춰줬더니 자기 진짜 좋아하는 줄 알고 해발쭉해서는 지 시동생 소개해주고 동서가 돼달라고 해준 게 누군데? 네가 있다는 줄 알았으면 절대 소개 안 했어. 못해 처먹은 것 같은 이라고. 결국 싸움은 커졌고 감정은 서로 상할 대로 상했죠. 남편과 시동생이 저희 둘을 뜯어 말려야 하는 사태까지 가게 됐고 그 일 이후 전 더 이상 동서를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자기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쩜 일이 이렇게 됐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가 있는지. 결국 그 일 이후로 시가랑도 대면대면해지고 동서랑도 안 보고 살았어요. 물론 명절 같은 날은 빼먹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봤지만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고 인사조차 안 했죠. 시모한테도 동서만큼은 아니지만 둘이 짝짝꿍 맞아있던 게 있어 원망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긴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하던 안부 인사 같은 것도 좀처럼 하질 않고 지냈죠. 그렇게 시가 사람들과 뜸하게 지내는 동안 저는 전혀 다른 쪽에 취직을 했고 이전 회사에 다닐 때보다 시간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게다가 속 긁는 사람들 안 보고 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여러모로 좋았죠. 그런데 또 가족 문제라는 게 그렇게 무 자르듯 연을 뚝 끊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2년간은 그렇게 발길 끊고 살았는데 시부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되면서 또다시 별 수 없이 얼굴을 보게 되는 일이 생기고 이런저런 사후 처리하느라 만나게 됐죠. 형수님. 네, 도련님. 저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한참 동안 남처럼 지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네요.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서로 힘을 합쳐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인데 제가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철없이 굴었어도 저라도 나서서 중재를 하고 진작에 형수님께 사과드리도록 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저도 잘한 거 없는데요. 그 사람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막말했던 것 같다고 반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서도 웬일인지 쭈뼛쭈뼛 거리면서 다가오더니 먼저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땐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찌됐든 제가 아랫사람인데 실수한 거 사과할게요. 동서는 웬일로 제게와 고개를 조아리더라고요. 진짜로 반성을 한다기보단 남편이 시켜 하는 것 같긴 했지만요. 나도 잘한 일 없긴 하지. 근데 솔직히 난 아직 그때 그 앙금이 가시진 않아. 억지로라도 웃는 척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러고 싶진 않네.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은 아니잖아? 그 일들이. 아직 내 감정이 다 풀리진 않았고 그래서 나한테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 예, 형수님, 이해합니다. 그래도 서방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가족들끼리 그렇게 말 한마디 않고 지내는 게 남들 보기 좋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노력해 볼게요. 적당히 인사나 하고 지내는 그 정도 사이로나 지내자고요. 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형수님.
당신도 뭐해?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고마워요, 형님. 그 일 이후 동서와 전 여전히 가깝거나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적어도 명절 때 서로 한마디도 안 하던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어차피 1년에 서너 번 보는 게 다니까 그냥 그 정도 사이로만 지낸 거죠. 뭐 더 이상 같은 회사에서 지내는 사이도 아니니까 굳이 더 잘 지낼 필요성도 못 느꼈고요. 그렇게 애매하고 미적지근한 관계로 지내던 어느 날 시모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동서가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됐으니 다가오는 주말에 축하 파티를 하자는 연락이었죠. 당신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괜히 그렇잖아. 당신은 회사 그만뒀는데 거기서 승진까지 했다는 거 굳이 축하해주고 싶지 않아, 나도. 아니야. 뭐 가지 뭐. 괜히 나만 쪼잔해 보일 거 아니야. 아직도 꽁에서 신경 쓰는 것 같고. 승진했다는데 가만히 있는 거 괜히 너무 쫌스러워 보일 것 같아. 그리고 몇 년 전에 크게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요 1년 정도는 인사도 하고 적당히 안부도 묻고 지냈으니까. 괜히 내가 아직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뉘앙스 풍기고 싶지 않아. 그냥 가자. 난 괜찮아. 그렇게 나름대로 선물도 준비해 시가로 갔죠. 근데 시가에 가서야 알게 된 사실이 동서가 준 임원급으로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전 연차를 생각해 이제 과장 정도 된 줄 알았죠. 아니, 갑자기 그렇게 준 임원급으로 진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승진을 했어? 물론 그 회사가 규모에 비해서 임원이 많고 준 임원급 대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동서연차에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런데 제 물음에 돌아오는 대답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뭐 이 정도 회사에 몸담으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인정을 받는 날이 오더라고요. 물론 10년 넘게 있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고 보면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보단 얼마나 유능한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회사 사람들이 결국 그런 걸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자리만 뭉개고 월급만 축 내고 있는 직원 한번 싹 물갈이하고 나서 오히려 내부 결속도 잘 되고 진짜 인재만 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인재들이 승진도 해서 회사 한번 새롭게 잘 이끌어가 보라고 그런 큰 뜻이 있는 거죠 뭐. 아니, 이거 누가 들어도 저를 저격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해보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 나쁜 티를 냈죠. 아니, 동서, 그거 지금 나 저격하는 거야? 뭐 또 한번 해보자 이거야? 네? 아니요. 아니, 제가 뭐 언제 형님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비겁하게 말 뱅뱅 돌리면서 아닌 척 수동 공격하고 있잖아 지금. 누가 들어도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네, 솔직히 그래요. 아니, 형님은 능력 안 돼서 쫓겨나다시피 나갔는데 저는 그 회사에서 버티고 살아남아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솔직히 좀 자랑하면 안 되나요? 전 제가 자랑스러운데? 그리고 형님은 뭐 형님이 되게 일 잘하고 유능하고 잘난 인재인데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전혀 아니거든요. 쫓겨난 게 뭐 자랑이라고 사람을 아직도 그때 그 애송이 취급하면서 깔보는 거 솔직히 제 눈엔 좀 우습거든요. 그때나 형님이 과장이었지 지금 같은 회사 있어봐요. 형님은 저보다 한참 아래거든요. 기가 막혀서. 아니, 아직도 이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 미안하다 사과는 왜 했어? 어차피 진심도 아니네. 네, 당연히 진심 아니죠. 그게 무슨 사과할 일이라고. 저는 그때 그 생각도 아직 하나도 틀렸다고 생각 안 하고요. 사과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거 우리 그이가 시켜서 한 거예요. 그리고 사과도 어차피 저 혼자 했잖아요. 형님은 사과 안 했지 않나요? 내가 동서를 먼저 공격했어? 내가 동서한테 모함한 적 있어? 항상 자기가 먼저 시비 걸었고 자기가 먼저 나 막대했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사과를 바란다고? 그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사람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내가 동서한테 대체 뭘 사과해야 하는데? 와, 이거 봐. 이렇다니까? 그러면서 결국 몇 년 만에 또 2차전이 붙게 된 거였죠. 아니, 다 지나간 일을 전 축하까지 해주겠다고 왔는데 저런 식으로 받아치니까 사람이 좋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있겠냐고요. 야, 동서 진짜 사람 그러는 거 아니다. 그때 내가 그만둔 게 일을 못해서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켜서도 아니고 부당한 방식으로 임원 감축당한 거 동서는 알잖아. 그거 땅이 알고 하늘이 알아. 그때 동서는 그 일 비켜갔다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한테 굴 수가 있어? 배은망덕한 것도 정도가 있지. 내가 자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예쁘게 봐주고 끌어준 게 얼만데 어떻게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아이고, 은혜는 무슨. 누가 들으면 뭐 대단한 거 준 줄 알겠네요? 형님이 그딴 거 안 해주고 안 챙겨줬어도 난 어차피 잘 나갔을 거고 승진 잘했을 거예요. 누가 들으면 뭐 자기가 나 다 키워준 줄 알겠네. 저는 그쪽 백 하나도 필요 없을 만큼 라인 잘 탔고요. 아마 형님이 계속 우리 회사 남아있었어도 형님보다 제가 훨씬 진급은 빨리 했을 거라고요. 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라인을 타야 득이 되는지 하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멍청하게 굴다 쫓겨난 게 뭐가 자랑이라고 아직도 그 연부를 해대는지. 야, 너 진짜 적당히 해.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사내 정치질에 대면서 별별 안 좋은 짓 다 배우는 너야말로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야,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뒤에서 네가 뭔 짓을 해댔으면 그러고 갑자기 승진이 되겠니? 네가 일을 잘해서라고? 유능해서라고? 아이고, 지나가던 개가 다 없겠다. 너 들어와서 기본적인 업무 상식 하나 모른다고 제대로 가르쳐 놓으라고 내가 너 때문에 야단을 다 들었던 사람이야. 지가 일 처리 제대로 못해서 주변 동료들 고생시킨 게 얼마였는데 양심이 있지. 네가 무슨 줄을 어떻게 잘 서서 그렇게까지 승진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네가 절대 정당한 방식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 거기에 내가 내 전 재산을 건다. 열등감. 아줌마 열등감이 저렇게 무섭다니까? 어머, 늙어가지고 젊은 애들 질투나 하고. 난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 그리고 전 재산? 누가 보면 뭐 억대 자산이나 있는 줄 알겠네? 당신 진짜 이럴래? 당장 입 안 다물어? 당신은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 그래? 저 아줌마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지금? 어따 대고 아줌마거려? 못 배워먹은 게 천박해서 진짜. 아이, 당신도 그만해. 그만 좀 해. 재수씨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정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지켜야죠. 그렇게 이번 싸움 역시 남편들이 또 한 번 말리면서 끝이 났는데 그 와중에 시모가 저더러 한 번 더 염장을 지르더라고요. 으유. 내가 저걸 부르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 너는 어쩜 애가 그렇게 심보가 못돼 처먹었니? 못 먹고 자라 그러나 못 배우고 자라서 그러나. 아니, 제 동서가 임원인지 뭔지로 승진을 했다고 하면 기쁘게 축하나 해주면 될 것을 뭐가 그렇게 또 꼬여서는 이 좋은 축하 자리를 이러고 다 망쳐놔. 아휴, 내가 저걸 부르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네 축하 파티 해주겠다고 해놓곤 기어이 이러고 이 사단을 내놨으니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탓이긴요. 눈치 없이 군 게 누군데 왜 어머님이 자책을 하세요? 야, 그렇게 죽상을 하고 서 있지 말고 할 거 없으면 뒷정리나 해. 설거지 더미가 가득 쌓여있는데 네 눈엔 저게 다 안 보이냐?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기라나, 돈을 잘 벌기라나, 집안이 좋기라나. 예쁘게 봐줄래야 봐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게 저러고 뚱하니 서 있기까지 하니 내가 진짜 화딱지가 나서 아휴, 설거지나 해, 이 두뇌 빠진 거 사. 시모의 그 말에 저는 가까스로 잠재우려 애쓰고 있던 분노가 또 한 번 터져올랐죠. 그 축하 자리를 망친 게 저 같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 속 천불 질러서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하극상짓 해댄 게 누군데? 설거지? 내가 미쳤다고 저거 축하한 설거지하고 뒷처리를 해줘요? 미쳤습니까? 난 못하니까 저거한테 시키세요. 잘난 동서. 뭐든 그렇게 잘나서 알아서 척척척 하는데 왜 이런 거 본인이 알아서 하지 그래? 전 고무장갑을 동서의 면상에다 그대로 던져줬죠. 내가 보자 했더니 안 되겠다. 너 당장 나가. 엄마. 자, 네 가방 들고 당장 나가. 내가 이 좋은 날에 너 부르는 게 아니었는데 잔칫날 와서 죽상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서 그따윈 짓을 하고 앉았어? 그래도 정을 생각해서 한번 다시 잘 지내보자고 불러준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미친년이야. 아유, 징그러워. 저런 돈에 빠진 걸 내가 뭘 좋다고 불러앉혀서는.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나가서 내 눈앞에 띄지도 말어. 거기다 동서까지 한술 더 뜨더군요. 그러게 형님, 잘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축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나 봐요. 예절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겠다. 그리고 마음 치료도 좀 하세요. 상담을 좀 받아보시던가. 제가 봤을 때 형님 그 열등감이 너무 깊어요. 사람 말만 하면 고깝게 듣고 이상하게 꼬아드는 그 피해의식 좀 고치세요. 시모는 제 가방을 현관으로 내던졌고 저는 졸지에 가고 싶지도 않은 자리에 큰맘 내 축하까지 해주러 갔다가 쫓겨나기까지 한 신세가 됐죠. 급히 남편이 따라 나와 절 달래려고 애썼지만 솔직히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사실 그 뒤로 며칠 내내 진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나 앞으로 당신 집에 절대 안 가. 명절에도 안 가. 당신 가족들 하나같이 꼴도 보기 싫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당신도 이혼하든가 알아서 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이혼을 왜 해. 그때 그 상황은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돼. 미쳤어. 그냥 아주 둘 다 미친 거야. 당신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안 가도 돼. 다 이해해. 그렇게 저는 시가와 동서 모두 평생 연락을 끊고 지낼 참이었죠. 그리고 한 3주쯤 지났을까? 정말 오랜만에 옛 직장 상사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제가 요 앞에서 말했던 그 차장님 있죠? 저한테 동서 처음 보고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했다던 그분이요. 사실 그분도 저랑 비슷한 시기 저보다 조금 먼저 퇴사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서로 바빠서 언제 한번 보자 연락만 하다 한참 못 보고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얼굴 꼭 좀 보자고 연락이 온 거였죠. 그렇게 옛날 사장님을 만나러 나간 자리에서 전 생각도 못했던 동서 얘기를 듣게 됐고 이게 진짜 가관인 거예요. 자기는 그때 자기가 퇴사하게 된 배경 아직도 모르지? 퇴사요? 그때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인원 감축하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에이그,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아직도 순진에 빠졌다니까? 왜요? 그럼 그거 말고 또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뒤늦게 보니 제가 너무 직장 내 정치며 뭐며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는 순진에 빠진 사람이었더군요. 그때 자기도 내 라인이라 잘린 거야. 네? 그게 무슨... 그때 내가 회사 내부 비리를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했었어.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한 거지. 근데 내가 회사를 너무 믿었었나 봐. 회사에선 그걸 문제 삼아서 나를 포함해서 내 라인으로 알려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다 갈아치운 거야. 한마디로 숙청을 한 거지. 자기도 그중 한 명이었던 거고. 아, 그래서 어쩐지.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최근에 너무 재밌는 소식을 하나 들었지 뭐야? 재밌는 소식이요? 그때 그 비리의 중심에 최기영 이사가 있었거든? 이 사람이 말하자면 악의 축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 최 이사 라인을 잘 탔던 게 바로 자기 동서야.
그 라인을 탔으니까 그렇게 승진가도를 달리게 된 거고. 생각해봐. 그 당시에 그렇게 피바람이 분다 뭐다 하면서 다 나가 떨어졌는데 왜 자기네 동서는 살아남았는지 이상하지 않았어? 솔직히 거기가 일을 잘하는 케이스도 아니었고 유능하다고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은 케이스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실적이 좋거나 유별나게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던 것도 아니잖아. 그럼 그게 라인을 잘 타서. 그렇지.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차장님은 최근에 알게 된 소식이 하나 있다며 제게 말을 이어가셨어요. 자기 현용이 알지? 자기랑 동기였나? 아, 저보다 한 기수 앞에 들어오신 분이었죠. 그 현용이가 걔는 살아남았잖아. 사실 걔도 내 라인인데 걔는 애도 셋이나 있고 또 왜 버리잖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너는 살아남으라고 했지. 중립적인 척 위장이라도 해서 악착같이 붙어있으라고. 아무튼 그렇게 살아남은 애가 내부 소식을 가끔 나한테 얘기해줬거든? 근데 글쎄 그 최 이사가 최근에 횡령에 장부 조작까지 했고 거기에 몇몇 인물들이 동원이 됐다는 거야. 헉, 세상에, 그거 진짜 큰 범죄 아니에요? 당연히 큰 범죄지. 이거 지금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몇 없어. 현용이도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최 이사 무너뜨릴 구멍 찾아내려다가 우연히 증거를 찾게 된 거였거든. 아무튼 최 이사 도와서 내부 범죄에 가담한 인물들 몇이 이제 완전히 꽃길이 열리게 생기게 된 거 있지? 어떤 놈은 임원, 어떤 놈은 준임원. 이제 좀 감이 와? 그러니까 저희 동서도 그 내부 범죄에 가담을 했던 거군요. 안 그래도 라인 잘 타서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던 차에 그런 일에까지 가담을 하니 그 연차로는 넘볼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갔던 거고요. 그렇지. 와, 어쩐지 너무 이상하다 했어요. 뭔가 비리에 연루가 돼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생각보다 스케일이 큰데요? 윤희 씨, 그래서 말인데 나 이 일 정식으로 공론할 생각이야. 차장님께서요? 차장님은 이미 외부 사람이시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오히려 그래서 더 가능할 수 있어. 내부 인사의 고발은 사직으로 처리해버리면 그만이지만 퇴직자의 외부 고발은 막을 도리가 없어지거든. 비록 예전 일로 내부 고발하다 내가 억울하게 잘리긴 했지만 그래서라도 더더욱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그때 그 비리 임원은 여전히 기세 등등하게 잘 나가고 회사 내에서 떵떵거리고 있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아주 회사를 다 망쳐놓으려고 하고 있잖아. 게다가 우리 업계의 제약이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회사 망쳐놓는 꼴은 절대 못 봐. 나 현용이랑 합세해서 최 이사랑 거기 연루된 사람들 싹 다 인사팀에 보고하고 고발 조치까지 할 예정이야. 그리고 차장님의 말에서 전 완전 빛 한 줄기를 본 거였죠. 임원들과 더불어 동서 역시 잘못을 한 거잖아요. 이번에 완전 제대로 업보빈 맞게 해줄 기회인 거죠. 이건 단순히 비리 수준이 아니거든요. 무려 횡령이잖아요. 아무리 임원급이라도 횡령을 무마시키긴 쉽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차장님과 저 그리고 차장님을 도운 직원은 증거를 모두 모아 그 문제로 인사팀에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라는 데가 참 이래, 그치? 불법 리베이트니 뭐니 해도 내부 비리는 밖으로 새어나갈까 쉬쉬하고 결국 내부 고발자 자르는 걸로 조치를 해버리더니 횡령 문제가 되고 회사 재산에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되니까 그건 관대하게 처리를 못하겠는 거지. 그러게요. 이게 만약 회사에 손해가 나는 횡령이 아니라 다른 문제였다면 그냥 또 묻히고 말았을 수도 있겠네요. 씁쓸하네요, 정말. 그러게 말이야. 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건가? 세상을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고 더러운 꼴, 씁쓸한 거 다 보면서 살아왔는데도 이럴 때는 또 한 번 이런 기분이 들어. 그래도 어쨌든 이번엔 제대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비록 저번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저희 다 쫓겨나는 상황이 돼버리긴 했지만
이번에 처벌하면서 그때 그 사안들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당 사건은 생각보다 일이 커졌고 해당 비리에 가담한 사람들은 완전히 난리가 났죠. 자기네 동서 임원 승진 누락은 물론이고 지금 완전 큰일 난 거 있지? 왜요, 차장님? 회사에 손해배상까지 하게 생긴 데다가 형사처벌까지 처해지게 생긴 모양이더라고. 내가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는데. 여기 줄줄이 엮여들어간 인간들만 몇인지. 아무튼 자기네 동서 이제 완전 망했어. 임원 승진했다고 기세가 등등할 땐 언제고 이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걸 배상까지 하게 되니 시모한테까지 가서 손을 벌렸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모 그렇게 사람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잘하고 살살거릴 때나 좋은 며느리지 범죄 가담하고 돈까지 내놓으라는 며느리를 품어줄 양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엄마가 그걸 해결해 줄 리가 있겠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너네 집 돈 많지 않냐? 그렇게 된 거지. 그래, 그렇게 돈 많다고 매번 잘난 척을 해대더니 자기 집에 말하면 되지 왜 안 그랬대? 친정에서는 자기네 딸이 세상 최고인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비리 저질러서 난리 났단 얘기는 곧 죽어도 하기 싫었겠지. 근데 뭐 어쩌겠어. 결국 손 벌릴 데도 없고 해결하려면 얘기를 해야지 뭐. 결국 자기 친정에서 해준 것 같더라고. 참, 그리고 내 동생이 곧 이혼할 생각이라고 하더라. 진짜? 서방님이 그래? 사실 얘가 전부터 이혼 고민을 좀 하긴 했었거든. 당신한텐 다 말 안 했지만 당신한테 그런 식으로 구는 거 보고도 좀 정이 떨어졌었던 모양이야. 그때 재수씨더러 당신한테 사과하라고 시켰댔지? 그때도 자기 와이프한테 엄청 뭐라고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렇게라도 안 하면 갈라서겠다고까지 말을 한 모양이야. 그래서 어떻게 잘 마무리 냈고 했는데 저번에 또 한 번 당신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실망했지. 근데 이제 이런 범죄까지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으니 태석이 걔가 워낙 좀 FM이고 바른생활 사나이과잖아. 근데 어떻게 횡령에 범죄까지 저지른 사람이랑 같이 살겠냐고. 자기는 못 산다고 하더라고. 전 이후로도 일절 시가와 왕래를 않고 지냈지만 남편은 이따금 소식을 전해줬고 결국 시동생은 이후 이혼을 선언했다고 하더군요. 순순히 그러자고 하더래?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떼쓰고 빌고 뭐 난리도 아니었대나 봐. 근데 이미 마음이 굳혀졌는데 어쩌겠어. 하자고 하면 하는 수밖에. 게다가 그쪽이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잖아. 별 수 없지 뭐. 그리고 그 이후의 동서, 아니 이전 동서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 소식은 저도 전혀 들은 게 없거든요. 윤희야, 내가 미안하다. 다음 명절에는 얼굴 봤으면 한다. 아가, 우리 한번 얼굴 보자. 다음 설에는 올 거지? 우리 현욱이가 반장이 됐다고 들었다. 축하한다. 시모에게선 가끔 여전히 연락이 와요. 문자도 종종 오더군요. 하지만 전 여전히 시모 얼굴도 다시 볼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동서 일이야 뭐 동서의 자충수 탓에 그렇게 처리가 됐지만 전 동서 못지않게 시모에 대해서도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저를 훨씬 더 오래 봐왔고 제가 잘하고 잘 지낸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좀 더 싸바싸바를 잘하고 돈을 잘 쓰는 동서가 들어왔다고 그 며느리에게 홀랑 넘어가서는 그 말만 듣고 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지 시모를 용서할 마음도 지금은 전혀 없네요. 그래서 지금은 얼굴도 전혀 안 보고 살고 있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있고요. 참, 그리고 저는 이후 예전 차장님이 다른 회사로 가면서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제안해 다시 차장님 밑에서 일하며 커리어 이어가고 있어요. 예전의 경력을 다시 살릴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차장님이 잘 아는 분과 함께하는 회사라 이전 회사와는 달리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참 활력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끼리끼리 일하고 어울려 살아야 하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동안 저는 제 스스로를 참 많이 자책하면서 살았어요.
동서도 시모도 잘못을 했지만 제 스스로도 참 못났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너무 눈치도 없이 다 퍼주기만 하고 사람을 의심하지도 못하고 재지도 않고 그렇게 둔하게만 살았나 싶기도 하고요. 난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살았나? 왜 좀 더 똑부러지게 대처하지 못했나? 그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차장님과 일하고 또 이 회사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제 자신을 다시 긍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상식을 지키는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설사 조금 답답해 보이고 우직해 보인다 해도 그게 맞는 길이라면 그 길을 고수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저를 자책하거나 한심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사람 보는 눈은 조금 기르게 된 것 같아요. 함부로 누구를 믿고 함부로 곁을 내주고 정을 주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겠죠?